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7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상시련님이 써주셨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방송 나오기 전에 처음에 23분짜리 광고가 나왔대요. 그래서 광고 시간이 길수록 저한테 더 이익이 되는 구조냐, 아니면 시간과 관계없이 한 편당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냐,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제가 일단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광고 위치만 이제 정하게 됩니다. 그 광고가 어떤 광고가 나가고 그 시간을 광고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모르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광고를 볼 때 30초에서 길면 이제 1분짜리 이 정도 광고까지는 보는데, 사실 그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냥 패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도 소중하시니까 너무 이렇게 긴 광고는 그냥 저는 패스하고 넘어가 주셨으면, 광고 이제 봐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이렇게 긴 광고까지는 저는 이제 안 봐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차라리 제 영상 봐주시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광고 끝까지 봐주셔서 이상시련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오넬 대시님이 이제 1억 500만 원을 이제 꼬라박고 71% 손실에 회사까지 지금 퇴사해서 대리운전을 뛰고 계시다고, 그래서 너무 힘이 드신다고, 차를 팔아야 하나 마나 미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회사 퇴사하시고 대리운전까지 하신다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고생이 진짜 많으실 것 같고, 지금 이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충분히 이제 많으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빨리 이란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어느 정도 그냥 전고점 근처만 가도 일정 부분 매도를 해서 나거나, 아니면 그 수익을 일정 부분 챙겨서 따로 필요하신 돈을 쓸 수 있게 되기를 저도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빨리 좀 이란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란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리오넬 대시님 글 위에 보면 이제 개미 두뇌님이 써주셨어요. 뭐냐면, 개미 두뇌님도 이제 아마 이제 리오넬 대시님하고 개미 두뇌님 뿐만 아니라 2017년 말 그때 이제 불장이었고, 전 국민들이 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때, 그때 이 시장에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리오넬 대시님과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마이너스 한 70%에서 많게는 지금 90% 넘는,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재수 없어서 한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꼭지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1억 넣는데 500만 원도 안 남은 분도 제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보면 이제 개미두뇌님 얘기를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마 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중간에 물론 저점에서 물타기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춰놓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그 고점에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고점에서 큰 돈을 넣어놓고 따로 이제 어떤 대처를 못했다라고 하면 아마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미두뇌님 글을 읽어볼게요. 저도 이제 3억 때려 박았는데, 아마 이제 지금 리오넬 대시님 글 보고 써주신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나날들입니다. 저 역시 마이너스 90%입니다. 존버하면 희망이 있을까요? 현재 3천만 원 남았네요. 그러니까 90% 손해이신 거죠. 3천만 원이 다시 3억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제가 여기 지금 와사비님이 좋은 글을 써주셔서, 아마 제가 와사비님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2013년도부터인가 14년도부터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셔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보다도 훨씬 더 경험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2017년 끝자락에, 아니면 2018년도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제 와사비님이 이 경험담을 듣고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코인이 마이너스 90%죠. 고점 대비. 리플도 지금 마이너스 90%인가요? 그러면 10배만 상승해도 본전이죠. 2013년도 지금은 사라진 거래소에서 비트 120달러, 라이트코인이 3달러, 4달러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몇 달 뒤에 비트코인이 몇 달 뒤입니다. 몇 달 뒤에 1200달러 하는 거 보다가 다시 몇 달 후에 200달러, 그리고 150달러 이렇게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도
불장일 때 2013년도 말 불장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1200불까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원화로 한 100만원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200불 150불 15만원 뭐 20만원까지 빠진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이제 2만불 찍는 걸 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점 대비 지난 저점 대비 그러니까 2014년도 15년도 저점 대비 거의 100배 플러스 알파 상승한 겁니다. 비트가 이제 아무리 폭락해도 현재는 120불, 150불, 200불 근처도 이제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대상승장 후에는 전 저점에는 절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뭐 비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들은 이제 예외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알트코인들 중에는 실제 이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로드맵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제 그 전 저점보다 가격이 내려올 수 있어요. 오히려 내려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만약에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고 그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리플처럼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오히려 뭐 비트코인 전 저점보다 그 전 저점이 리플 같은 경우는 더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전 저점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 기준이 아니라,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대상승장 후에는 전 저점에 절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리플, 비트 리플, 이더, 지금 힘들어하는 이 가격대가 1년이나 2년 후에는 모두가 꿈꾸던 그런 가격대가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신 거죠.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을 150불, 120불에 샀던 사람들은, 야, 그때 이 가격에 샀던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는데도 부러워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상승장 오고 나서 다시 하락장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그 하락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 상승장, 하락장이 아니라 다시 저점을 찍는 하락장이 아니라 상승장이라고 하면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진짜 100배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배까지는 안 바란다고 하더라도 저점 기준으로만 봐도 120불이고요. 지금은 3,800달러잖아요. 그러면 10배가 뭐예요? 거의 이제 30배가 넘는 그런 상승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3천만원 대신 금액, 이 평가액이 3천만원이라고 했을 때 아마 상승장이 오고 다시 바닥에 와서 하나도 못 팔고 다시 바닥까지 들고 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원하시는 가격, 지금 본전이 뭐 3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금액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는 이제 그 경험해 보신 와사비님이 이 시장을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시장에서 그냥 가만히 홀딩 존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시장이 고평가 영역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물량을 털어낼 겁니다. 반이 됐든 아니면 뭐 반 이상이 됐든 털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시 저점 왔을 때는 아까 이제 저점 와도 이제 10배가 넘는 그런 비트코인 기준으로 120불에서 3000불이기 때문에 10배가 넘는 거의 30배 가까운 수익인 건데, 아마 우리가 이제 고점에서 정리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닥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경험을 해보신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 두뇌님도 그렇고 그 리오넬 대신님도 그 부분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힘든 시기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뭐 이거 견뎌낸다, 버텨낸다, 이거보다는 저는 견뎌낸다, 버텨낸다 라고 하면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뭔가 힘든 거를 이걸 막 극복해야 되는. 전 그래서 우리가 실제 상황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가 계속 좀 긍정의 편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상황처럼 보이겠지만, 아까 이제 와사비님 글처럼 미래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미래로 가서 미래에 있는 사람들 시점에서 지금 우리를 보면 굉장히 우리는 부러운 사람들인 거고, 여기서 제가 이제 3억에서 내가 5천원 이거 리플 더 사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루에 진짜 내가 담배값, 술값을 아껴서라도 5천원어치 리플을 뭐 10몇 개를 사겠다. 그리고 지금 오늘 산 이 리플은 내가 끝까지 진짜 뭐 예를 들어 100불, 난 적어도 이거는 10,000원이 아니라 100불에 팔겠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건 10,000원에 판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황에 이때 사는 거는 내가 10만 원에 팔겠다라고 하면 하루에 150만 원씩인 거잖아요. 15개 산다라고 하면 150만 원인 겁니다. 5천 원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 굉장히 해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저는 뭐 부정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본다고 긍정적으로 편집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매일 트레이딩을 해서 진짜 어떤 날은 거의 공치는 걸 수 있는 거죠. 트레이딩이 잘 안 돼서 얼마 못 번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저는 리플을 산다거나 이오스를 사면 굉장히 좋아요. 기분이 좋고, 이오스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난 2,000원 초반대 샀던 거는 거의 이제 2배 가격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수량으로 제가 얼마 많이 못 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수익이 났기 때문에 좋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케이님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리플이나 비트코인 캐시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제 와사비님이 답변을 잘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은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특정 코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천하지 않고, 제가 이제 봤을 때는 비트코인, 리플,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물어보셨나요? 예, 비트코인 캐시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종목들을 일정 부분 적어도 이제 최소 50%에서 한 70% 정도 담으시고, 물론 그걸로 다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100%를 상관없고, 담으신 이후에 나머지 한 20-30% 정도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공부를 해서 난 이 알트코인이 좋아 보인다. 아니면 요즘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쪽 홀로체인이라든가 아니면 헤데라, 이런 헤데라 아직 안 나왔지만 이런 코인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런 알트코인들을 일정 부분 이제 담아 보는 거죠. 거기 만약에 나머지 20-30%에서 담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아 보인다. 그렇게만 해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시장에서 수익을 내면서 저는 우리가 안전하게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리스크가 큰 시장인데 거기에 리스크를 더해서 다른 알트코인 시총 1000 넘어가는 그런 알트코인에 몰빵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언제 영원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다리 뻗고 이제 못 자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와사비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세모님이 써주셨어요. 잠시만요. 갤럭시 암호화폐 지갑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식 관련 뉴스를 봤는데 아직 지갑을 탑재한다는 루머가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출시하고 난 다음에 알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며칠 전에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도 있고 다른 또 구독자분들이 써주신 내용을 보면 제가 이따 말씀 또 드릴 건데, 이미 실제 판매 제품 그리고 이제 국내 강남에서 시연 제품에 다 들어가 있대요.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암호화폐 지갑이 탑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려주시는 분, 시연 제품이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사용자들이. 그래서 그걸 이제 교육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럼 그 직원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미 암호화폐 지갑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갤럭시 S10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굳이 뭐하러 이제 한국인들 대상으로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교육을 미리 시켰겠냐 라고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이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만약에 이번에 늦춘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업데이트를 통해서 다 들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또 말씀드릴 건데, 정보를 주신 분이 계신데 민트 집사님이 아마 주셨던 것 같은데, 거기 그 뉴스에 보면 이미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또 다른 엔진 코인하고요, 다른 코스미 코인이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Y리님이 지인분 형수님은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형수님이 스테이블 코인 뉴스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좋아 보인다, 앞으로 2019년도에 주목해야 될 코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라고 이제 뉴스를 이제 저한테 보내줘서 제가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이거 스테이블 코인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런 거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그래서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봐요, 이렇게 해주는데, 지인분 형수님이 아니라
저의 형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지인분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형수님이라고 얘기해서 아마 그 이제 전달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형수님이 이제 물어보셨던 거고, 예, 형수님이 뭐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제 민트 집사님이 민트 집사님이 아까 그 영상 올려주신 건 아니고, 민트 집사님은 영상을 하루에 이제 2번씩 올리시든지, 그리고 한 번은 문답 Q&A, 한 번은 차트 리딩 이런 식인가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오전 영상은 Q&A 시간이고요. Q&A 양이 많을 경우에는 뭐 2편을 찍기도 하고, 진짜 많을 때는 아니면 이제 한 편 찍고 차트와 뉴스 시간에 나머지 부분, 못한 부분 붙여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2편 할 수도 있고 3편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말에는 보통 이제 한 번만 찍습니다. 한 번 합쳐서 찍고 있고요. 그리고 그 차트 리딩이냐, 그래서 리딩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차트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보는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그 시각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고, 실제 투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제 영상을 참고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를 하시면 되는 거다. 제가 리딩을 목적으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예. 채널을 운영하는 목적이 리딩이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최근에 보신 분들은 제가 채널 운영 목적이 이 차트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 리딩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저도 지금 뭐냐면 제가 이런 관점을 얘기하고, 지난번에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 설명 드릴 때, 야, 너 차트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다 라고 그러니까 차트 잘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해서 제가 이제 원래 세웠던 전략 자체도 이제 수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리딩 한다라고 하면 이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제 의견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드백 주시는 거 들어서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게 맞다, 아니면 이 구독자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 의견도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저도 이제 수정을 합니다. 제 전략을 수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리딩이 아니라 같이 공부를 해 나가는 그런 채널이다. 문답도 마찬가지고요. 문답도 제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 그리고 제가 만약에 찾아서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드리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을 달아달라고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채널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정숙님이 써주셨는데요. 읽어볼게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상장되지 않은 삼성코인을 큰 돈으로 사두었네요. 동료 말로는 이게 삼성 그냥 S코인이라고 할게요. S코인을 사두었는데, 동료 말로는 암암리에 S코인을 사둔 사람들이 그룹으로 있다고 합니다. S를 믿고 상장을 기다리고 있나 봅니다.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기회가 온다면 구입을 해도 되는지, 리플을 구입하는 게 좋은지요? 예, 리플을 구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에도 암암리에 코인을 준비하는 게 아닐까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일단 강현수님도 이렇게 써주셨어요. 일단 카더라는 거릇이라고 썼고, 제가 이제 뭐 지난번에 뭐 중국의 A 기업,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S 기업, 뭐 또 H 기업, 이런 식으로 대기업의 어떤 후광 효과를 노려서 대기업 타이틀을 걸고 코인을 이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연관이 돼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왜냐면 일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야, 만약에 S기업이 한다라고 하면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진짜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기업이 물론 연관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이 참여한다라고 하면 진짜 좋은 프로젝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저는 무조건 그런 S기업이 참여했다라고 해서 그게 무조건 성공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옛날 그 IT 닷컴 버블 때 뭐 삼성이 만든 그런 IT 회사들이 다 성공해서 뭐 네이버라든가 지금 다음처럼 갔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대기업이 한다라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대기업들이 한다라는 말로써 그런 후광 효과를 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스캠성 사기 코인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내가 그 부분을 검증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뭐 공식적인 매체에서 S기업이 이런 코인을
뭐 하겠다, 코인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ICO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이제 오히려 좀 비싸게 사더라도 참여하는 게 맞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거는 확인된 게 아니다. 그냥 타이틀만 막 갖다 붙여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보면 뭐 워렌 버핏하고 사진 찍고 뭐 야 이 사람이 워렌 버핏하고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알리바바 마인 회장하고 옆에서 사진 찍은 다음에 뭐 이게 알리바바 회사랑 뭐 관계가 있는 그런 코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소문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진 그냥 어떻게 보면 행사장 가서 사진 한 번만 찍어 해놓고 사진 찍은 다음에 마치 그 사람이 그 회사랑 뭔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난번에 또 어떤 거는 아예 뭐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을 합성해서 무슨 잡지에서 합성해서 했는데, 그 잡지 전화해보니까 그 잡지는 돈만 주면 합성해서 그냥 올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그냥 거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네트워크 형성되고 생태계가 구축된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리플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지인분이 진짜 나는 이 S코인 무조건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만 한 10에서 20% 정도만 담으시라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막 꼭 이 사람이 이걸 해야 되겠다 꽂혀가지고, 왜냐면 꽂히면 사실 아무리 말을 해도 꽂혀있기 때문에 이거는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야 그럼 너 하고 싶으면 하긴 하는데, 하더라도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야 이거는 이 정도만 하고, 워낙 리스크가 큰 시장이니까 그 나머지 한 70에서 80%는 내가 얘기하는 거 해라. 뭐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T코인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뭐 완전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있는 IT 관련된 그런 기업과 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가 이제 저한테 와서 야 이거 T코인 이거 국내 어느 정도 그래도 대기업 사이즈가 되는 기업에서 이 T코인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거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기사가 뜬 거예요. 이게 T코인 실제적으로 그 회사랑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서 뭐 후배가 그때 T코인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조건 또 말리는 거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투자에 대해서 해라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 폰지 사기도 마찬가지예요. 폰지 사기도 그 말이 좀 길어지는데, FX 제 아는 분이 뭐 이렇게 매매 트레이딩 하는데 이거를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원금 1,000만 원을 맡기면 5달 만에 그 1,000만 원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근데 지나 보니까 1년 동안 그게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 돈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받고도 또 계속 추가 수익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물론 그 이상 지났을 때 물론 이게 폰지 사기로 이제 판명이 됐지만, 그 전까지는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그때 안 말렸으면 차라리 먼저 내가 이거 시작했으면 돈 벌고 나올 수 있었는데 늦게 해서 못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망을 들을 수 있어서, 이런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조언을 만약에 가족 아니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분이 이제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그냥 한마디 정도, 저 같으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정도로만 얘기를 해주고 그냥 마는 게 낫지 않나. 지난번에 이제 누구였죠? 사무엘님도 투자 조언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잘해야 본전이다. 잘하면, 그러니까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못하면 오히려 이제 원망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해야 본전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임정숙님도 아마 지인분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그냥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정도로 얘기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함께 일하는 동료라고 하니까 뭐 가족분이면 몰라도요. 그냥 그렇게 이제 조언만 해주시고 네가 판단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말이 길어졌네요.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에 리플님인지 리플 쫄님인지 일단 써주셨는데, 볼륨이 상승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알았는데 반대 현상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볼륨의 증가와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궁금합니다. 아마 이제 볼륨이 증가할 때 가격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볼륨이 증가하면서 올라가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그걸 오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볼륨이 증가한다는 거는 생각해보면 뭐예요?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 가격대에서 손바뀜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싼 가격, 바닥에서 만약에 손바뀜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 가격대에서 어떤 좀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 물량을 싼 가격대에서 이제 쓸어 모아서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로 고점에서 또 거래량이 터지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고래들, 이미 세력들이 그러면 그때 대중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면서 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그 볼륨 증가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볼륨의 증가는 손바뀜으로 보시면 되고, 그 손바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물론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은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라든가 아니면 국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데이터까지 다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아마 이 시장도 좀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저는 그런 자료까지 저는 충분히 이제 제공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자료가 이제 제공이 되면 아마 이제 그런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잠시만요. 물 좀 마시고 가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김판이님이 써주셨는데 이제 질문이 뭐였냐면, 만약에 이렇게 탈비트가 됐을 때 제 의견이 궁금했고, 제가 의견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스테이블 코인과 탈비트에 대해서는 제 의견 어제 영상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마 보셨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탈비트화가 됐을 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방법은 뭘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뭐냐면 탈비트가 된다라는 부분, 탈비트가 된다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보다도 더 빠른 상승률을 보이고, 만약에 리플이 탈비트화가 됐다라고 하면, 물론 그 용어 자체는 뭐 탈비트라고 굳이 이제 안 붙여도 될 것 같긴 한데, 리플이 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끌고 간다라고 하면 리플이 시총 1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리플뿐만 아니라 뭐 이오스도 마찬가지예요. 이오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코인들, 만약에 뭐 지금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던 뭐 홀로체인이라든가 뭐 헤데라 이런 것들이 뭐 시총 10위권 올라오면서 치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코인들이 탈비트화가 된다 해서 실제 이 시장에서 주도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결국에 나는 이거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 내가 미래를 어떻게 보면 딱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서 난 이게 된다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그 코인에 진짜 내가 공부가 확실하게 됐다라고 하시면 그 코인을 투자를 많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비중을 실어서.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무도 없다고 봐요. 그게 뭐 진짜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고,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도 망할 수 있는 거고, 저는 리플도 망할 수 있는 거고, 이더리움도 망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경우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끌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수익이 나면 거기서 내가 이익 실현을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상패 코인들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업비트에서 지난번에 그 4가지 코인들 상패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서 미리미리 이제 잘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는 이제 아마 그런 보고서, 근데 뭐 그런 보고서를 이제 악용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도 된 상태에서 공부도 했는데 이 개발진들이 로드맵대로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고 뭐 개발 소식도 잘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만약에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업빗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통보를 하고 니들 개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해라 했는데 막 연락이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 코인들은 과감히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 다른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다?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려가면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개 코인들이 망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코인들이 그 리스크를 다 커버를 해주는 형식으로 우리는 끌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민트 집사님 맞네요. 예. 민트 집사님이 이제 아까 질문해 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기사 내용을 보면요, 삼성 갤럭시 S10의 가상화폐 4종 탑재 확인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코스모 체인에 있는 코스미가 이제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엔진 코인 이렇게 탑재가 됐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가상화폐 4종을 지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4종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4가지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체인의 코스미, 그 다음에 코즘이라고 써있는데, 싱가폴 개발사 엔진이 만든 엔진 코인. 그래서 이제 엔진 코인이 어제 많이 오른 게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코스모 체인의 경우 단순 지갑뿐 아니라 이더리움 기반 암호화폐 코즘을 실제로 활용하는 분산형 애플리케이션, 그 덱까지 탑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코스모 체인의 뷰티 정보 공유 덱인 코스미에서 뷰티 관련 리뷰 등 정보를 올리면 보상으로 코즘을 받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예, 코즘을 그 코즘 코인 이름이 이제 코즘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그 덱은 코스미고요. 엔진 코인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를 주 목적으로 발행된 이더리움 기반의 암호화폐 멀티버스 다중게임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서 이렇게 그 이더리움 기반 관련된 그 ERC20 토큰들이 지금 상장이 된 겁니다. 상장됐고, 뭐 나중에 이제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코인들도 다 저는 이 갤럭시 S10에 올릴 수 있다 이렇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예, 예. 그리고 고 에드님이 써주셨는데, 예, 잠시만요. 전화가 와서. 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계좌가 없는 일반 한국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 후에 경기 침체 시에 달러로 환전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향후 원화 마켓에 스테이블 코인이 상장된다면 가치가 상승한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원화로 교환할 수 있으니 불필요할 수 있겠지만 위의 질문에 대한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일단 보시면 미국 계좌가 없다라고 하면 아마 달러 출금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해외 거래소에서 달러 출금이 안 되는 거죠. 우리 달러가 대신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관하신 후에 지금 개인 지갑, 뭐 나노레저에서도 보면 트루USD 지원이 돼요. 그러면 그 나노레저 지갑으로 트루USD를 옮겨 놓고 나중에 원할 때 다시 이제 거래소로 옮겨서 그걸 이제 원화로 바꾼다거나 해서 매도해서 원화 출금을 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런 부분은 있죠. 뭐냐면 달러 출금을 하는 부분은 만약에 내가 나중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뭐냐면 나중에는 이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이거를 어떤 내가 뭔가 구매를 한다거나 이럴 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달러 기반에서 이거를 달러 기준으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서 뭔가 직구를 하는데 달러로 결제를 한다. 이때 트루USD로 그냥 결제를 해버리면 이걸로 그냥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러면 뭐 원화로 바꿀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종이화폐가 다 디지털화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굳이 달러로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아도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신 이제 뭐 테더와처럼 뭔가 그런 감사를 제대로 안 받고 얘네가 진짜로 1:1 패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그런 스테이블 코인 말고요. 그런 코인 말고 되도록이면 어느 정도 검증이 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해서 갖고 있는 게 맞지 않나. 근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도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트루USD를 제가 보관을 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제가 트루USD를 뭐 매도를 못하겠지만 만약에 제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의 어떤 거래를 계정을 만들고 출금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실제 이거를 출금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얘네가 그런 계정을 막아버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앙화돼 있는 거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이 그 트루USD라는 그 회사에 중앙화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있다. 우리가 이제 거래소에 맡겨놓은 내 암호화폐들을 거래소에서 출금을 정지시켜버리면 사실 제가 뺄 수 없는 것처럼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 부분은 개인 나노레저 지갑이라든가 개인 지갑에, 나중에 이제 지금 갤럭시 S10이 나온다라고 하면 갤럭시 S10에 이제 보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보도록 할게요. 김도균님이 써주셨는데, 알트코인의 타일 비트화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코인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탈비트화라는 이름 자체가 그냥 코인의 옥석 가리기,
예,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은 비트 마켓이 커서 비트가 오르면 알트가 오르지만 스테이블 마켓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자, 대형 자금의 유입이 커진다면 지금 같은 묻지마 형식의 상승은 사라지고 기관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코인 가치 재평가, 정확히 평가를 하는 거다 하는 코인이 살아남게 될 것이고, 꼭 비트가 오르지 않더라도 가치대로 알트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탈비트화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 상승장에서 수익 실현을 하고 시총 상위 코인 또는 본인이 생각한 저평가 코인으로 리밸런싱해서 탈비트화를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거의 이제 비슷하게 거의 동의하고 거의 제가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상승에는 어찌됐든 지금 탈비트화가 완전히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 대중들까지 분명히 끌고 들어올 겁니다. 이번에는 끌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왜냐면 ETF 상품이 출시가 되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그 개인들한테 얘네들이 악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거를 떠넘기는 작업을 저는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 개발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은 펌핑을 해서 떠넘기는 그런 작업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당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거기에 당하면 안 되고, 우리는 항상 그 시총 위에 있는 그런 코인들에 집중해서 해야 되고, 만약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펌핑 된다고 해서 막 올라간다고 해서 쫓아가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다시 개발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개발이 안 되는데 펌핑이 되면 오히려 이거 마지막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최대한 물량을 털어내셔야 되고, 만약에 혹시라도 미련이 남는다라고 하시면 진짜 소량만 가져가시는 전략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난번에 저 처음에 이거 코인 이제 시작했을 때 저도 이제 멋 모르고 ICO 들어갔던 코인이 있는데, 제가 그 코인 막 펌핑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안 되는 펌핑이 있어요. 개발도 안 하고 있는데, 개발 안 하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펌핑이 됐습니다. 펌핑이 됐는데 거의 다 털어냈어요. 털어내고 일정 부분 소량만 남겼습니다. 진짜 10%도 안 되는 소량 남겼는데, 지금 얼마 가격이 떨어졌냐면 거의 20분의 1 토막 났어요. 한두 달 사이에 20분의 1 토막 났고, 지금은 그럼 제가 그때 매도한 거에서 진짜 한 10%도 안 되는 5% 그 매도한 금액으로만 사도 제가 원래 갖고 있던 물량을 살 수 있는 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현상이 발생될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막 그 코인 올라간다라고 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주니까 내가 일정 부분 털어내야 되겠다. 매도를 해서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법천사님이, 제가 이제 답글을 못 달았는데, 일단 제가 영상 끝나고 일단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BSV가 어제 오늘 좀 올랐는데 아직 BCH랑 한 몸으로 보고 대응을 해야 할지요? H님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 여쭤봅니다. 예, 저 그대로 1대1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처분할 때 같이 처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번 이제 1대1일 때 조금 BCH로 바꿔놓긴 했는데, 잠깐만요. 1대1일 때 BCH로 바꿔놓긴 했는데 다시 1대1이 되길 기다리는 건 욕심일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BSV가 가격이 올라왔을 때 비트코인 비트코인 원래 비트코인 ABC로 바꿔놨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올라오시면 일정 부분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지난번처럼 가격 차이 오히려 많이 벌어졌을 때는, 만약에 난 BSV는 못 믿겠다라고 하시면 올라왔을 때 1대1이 됐을 때 가격이 똑같아졌을 때 다 BSV를 매도해서 BCH로 바꾸셔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ABC로 바꾸셔도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그게 아니라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일정 부분만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되는 겁니다. 지금 하신 게 어떻게 보면 교체 매매를 하신 거예요. BSV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셔서 그걸 이제 BCH로 바꾸신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BSV가 이제 자꾸 깔짝대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 댓글이 많아져서 여쭤보는 거 자제 중이라고 해주셨는데, 다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질문해 주셔도 상관없고, 제가 만약에 물리적으로 도저히 못하겠다, 만약에 시간상 제가 아무리 제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해도 다 소화를 못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그때는 이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최대한 제가 시간을 내서 하면 충분히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되니까, 일단은 지금은 그냥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지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같이 정리를 할 생각이고, 만약에 이제
BSV가 BCH를 넘어가는 가격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저도 뭐 일정 부분 교체 매매 차원에서 매도했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체 매매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이제 그 비트코인, 그 BCH, 그러니까 비트코인 ABC죠. 이 BCH를 정리를 하셔서 막 이걸 비트코인으로 교체 매매를 하실 때는 그때 이제 BSV랑 저 같은 경우는 같이 보고 만약에 그 평가를 해서 만약에 그 BCH, 원래 BCH 비트코인 캐시 가격의 고점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서 비트코인 그 사토시 가격으로요 올라왔다라고 하면 합한 가격으로 올라왔을 때 그때 저는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교체를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난번에 그 10% 정도 되는 물량을 교체했던 거를 다시 비트코인으로 교체할 생각이다. 어느 정도 비트코인 마켓에서 고점이 올라오면 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카라존님이 써주셨어요. 만약 비트가 전고점 돌파 시에 매도를 해야 하는지요? 전 평균 단가가 600만 원인데 600만 원이겠죠? 600만 원인데 판단이 안 서는군요.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을 이익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러니까 이익 실현은 내가 성향에 맞게 하면 된다. 뭐냐면 나는 10%도 만족한다. 나는 은행 수익률보다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면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매도하셔도 전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고점 왔을 때 나는 거의 그러면 전고점이면 뭐 그냥 2만 달러 해도 2,200만 원, 2,4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4배 수익인 거잖아요. 4배 수익이면 저는 팔고 나가셔도 상관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2만 달러에서 더 넘어가서 전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나는 그 수익에도 만족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이거를 뭐 여기서 팔고 나가셔라, 팔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 못 하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전고점 정도 오면 전고점에서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물량을 한 번 정도는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정리해주고 다시 받는 전략이 좋아 보인다. 뭐냐면 전고점에서 분명히 이제 저항을 어느 정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서 적어도 20-30% 가격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매수해주는 전략이 좋지 않나. 왜냐면 그 이후에 전 다시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매도했다가 매수를 하면서 수량을 늘려도 되는 거고요. 수량을 늘리기 싫다라고 하면 처음에 갖고 있던 수량만큼만 채워 넣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화해서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2,400만 원까지 갔다라고 하자고요. 아니면 2,000만 원까지 갔다라고 하면 2,000만 원에서 매도를 합니다.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2,000만 원에서 한 20% 빠진 얼마죠? 그러면 2,000만 원에서 20%면 400만 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정도에서 내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0개의 비트코인을 했다라고 하면 4,000만 원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수익을 비트코인 개수는 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다시 확보를 하고 4,000만 원만 제가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제가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는 여기서 그냥 빠져나가겠다. 나는 여기서 이제 시장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빠져나가겠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시면, 이거 뭐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이제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 각자 만족하는 그 수익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하시고 그대로 이제 이행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전고점 오면 일정 부분 매도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부분 현금 인출을 하고 나머지를 수량은 그대로 동일하게 가져가는 전략을 펼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한 가지 SK 정리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리플 다이렉트 레저 지갑 주소 생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는지요? 예전 초기에는 20 리플을 내면 리플 홈페이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고, 일단 지금 나노레저 지갑이 예전에는 각각의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앱,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앱을 다운을 각자 받았습니다. 각자 받았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레저 라이브 지갑을 받은 다음에 레저 라이브 지갑이죠. 레저 라이브 그걸 받은 다음에 다운 받으신 다음에 거기에서 레저 라이브에서 각 코인들을 이제 등록하는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절차에 대해서 영상을 따로 이제 올려주신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 리플은 약간 지갑 생성 비용이어서 이거는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없어지는 비용이고, 이거는 하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소멸은 아니지만
고정돼서 이거는 이제 그 지갑 생성 비용으로 끝나는 거다. 다시 인출할 수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을 만들고 지갑을 생성하면 그 보증금 형태로 묶여있는 돈이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저는 이제 못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다 설명 못 드린 부분이 몇 분 계신데 제가 그 부분은 오늘 오후 영상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혹시 뭐 의견 그리고 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아까 뭐 마법천사님이 뭐 질문이 많아서 좀 질문하기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질문이든 그리고 제가 답변 안 해도 지금 보시면 뭐 다른 분들 꼭 제가 답변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자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고 아마 제 영상을 초반부터 보셨던 분들은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아실 겁니다. 그러면 답변을 달아주시면 사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저도 답변 안 달아도 되니까 제 짐을 좀 덜어주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서로 이제 커뮤니티가 돼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 저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의견에 그 또 질문 그리고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답변 안 달았다고 해서 답변 달지 않는 거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의견을 자유롭게 이제 답변을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